안녕하십니까. 살까 팔까 TV 나성민 연구팀장입니다. 옆에는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랑 조영욱 센터장님과 둘이서 오늘 이제 살까 팔까 TV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게 코스닥이 종가 기준이죠.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장중 고점인 1007포인트 장중 고점을 찍었지만 이제 장 마감으로는 1000포인트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센터장님? 지금 뭐 천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코스피가 너무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 뭐 SK하이닉스 등등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무거워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그렇고 시가총액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초가 돼서 오늘 코스닥 1000포인트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코스닥 위주로 좀 움직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박스피를 만들었죠. 지금 한 2달 이상, 3달 가까이 지금 박스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는, 그리고 또 테마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자금 이동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어떤 배터리 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상승했다가 조금 뭐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성장성 있는 섹터들, 그리고 향후 뭐 반삼성이라든지 어떤 투자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성 있는 어떤 그런 섹터와 종목들의 수급들이 좀 쏠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연기금에서 국내 증시의 어떤 투자안을 좀 뭐 탄력적으로 좀 축소하는 방향에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추가로 사는 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매물은 좀 축소 내지는 좀 뭐 적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극히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스닥 쪽으로 연기금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흐름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섹터들, 좀 유념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들 좀 어디 쪽이 있을까요? 어느 쪽? 일단 대표적으로는 코스닥 하면 사실 크게는 저는 두 섹터로 세 섹터로 좀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일단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가 게임,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 소재 장비 정도로 좀 저는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지수를 좀 견인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지금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코스닥 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장비와 게임주 쪽으로 조금은 더 탄력도가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옥석가리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좀 밸류에이션 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나 게임주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센사장님 말씀해 주셨고, 저도 뭐 반도체 쪽이 괜찮아 보이는데 2차 전지 쪽은 사실 좀 비싼 면이 있어요. 뭐 상장성은 두드러질 수가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성 가치를 봤을 때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있지만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상승 탄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가 좀 나오는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요. 일단 오늘 또 저희가 살까 팔까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휴마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늘 많이 급등을 했어요. 센터장님, 요거 왜 오늘 올랐나요? 사실 뭐 휴마시스 뭐 일단 종목 보기 전에 일단 진단 키트부터 좀 먼저 섹터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진단 키트가 정말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많이 그래서 쉬었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백신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향후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았고, 처음에 이제 신규 확진자들이 확 늘어날 때 어떤 그때는 실적이라든지 또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백신이 나오면서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데, 또 근데 오늘 이상하게 요 근래에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면서 사실 작년 그 진단 키트 쪽 같은 경우 1분기까지는 실적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네. 수출들이 2분기부터 좀 집계가 되면서 네네. 1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좀 코스닥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시즌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생겨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 진단 키트 도입 검토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오늘의 좀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좀 사실 백신 보급 속도가 좀 붙으면서 사실 진단 키트에 대한 해외 수출은 좀 많이 꺾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진단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떤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PCR, 예전에는 PCR이라 그래서 증폭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신임 그 오세훈 시장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자가진단 키트, 즉 이제 스스로 진단 키트를 뭐 이제 받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자가 키트가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1분기, 2분기 정도는 실적이 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2차, 3차 확진 그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말 이슈 때문에 주말 동안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700명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꽉 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 스스로 빠르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조기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슈들이 아직은 정부에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단기성 트레이딩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오랜 기간 하락이 좀 이어져 온 가장 주요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 접종이 좀 접종 국면으로 좀 이제 이어지면서 진단 키트 수요가 완전히 좀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성장 추이가 올해 1월부터 좀 급격하게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2월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올해 1분기까지는 괜찮겠지만 2분기부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담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파동이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진단 키트 향후 이제 다양한 분야에 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이 개발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성장성이 좀 담보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 가장 좀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고 네. 또는 지금 진단 키트 관련해서 단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단발성 트레이딩으로는 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예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올라갈수록 좀 손절 라인을 좀 높여가면서 빠져나올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성으로만 매매를 하시고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노래방 뭐 지금 뭐 속칭 이제 노래방이죠.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도입하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요 종목 최근에 왜 또 급격히 뭐 저번 주에는 보면 이제 상한가 또 진입을 하기도 했고 오늘 또 뭐 상한가 근처에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요 종목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즌이 좀 쏘아올린 공이라고 좀 말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사실 작년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외내용 엄청난 성장성을 좀 보인 진단 키트 내에서도 네. 엄청난 성장성을 좀 보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겠지만 3월에 이제 한국 업체 최초로 체코 쪽에 자가 사용 인증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의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언급과 조금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오늘 시세를 좀 분출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 오세훈 시장 관련주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각을 세우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을 수용을 해서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수용하겠다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진단 키트 언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마시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박스권 이제 하단에서 박스권으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사실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박스권 상단으로 보면 한 13,000원 중반대 흐름인데 요걸 좀 돌파한다면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저항권 가장 좀 두터운 저항권대로 좀 여겨지는 13,000원 라인 13,000원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연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 좀 매수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장대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는 죽지 않았다. 다만 만약에 또 한번 눌림목이 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이런 패턴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지만은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뭐 물론 한 50% 정도 줄었지만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꺾일 때 뭐 물론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아직도 나오지 않았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줄면서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가느냐 그 기로에 섰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줄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는 추격 매수를 좀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좀 매수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나와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섹터 특히 이제 테마들이 정치 테마주도 최근에 좀 시들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된 테마이긴 하지만 저 진단키트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지금 휴마시스에서 좀 궁금한 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이는데 중장기 관점 한 6개월 이상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물론 백신을 맞은 인구가 그렇게 뭐 많진 않지만은 향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30% 이상은 1차 접종을 이상을 마쳤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일부 주에서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4월 달이면은 대부분 성인들이 1차 접종은 더 완료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팬데믹 그런 재료는 좀 단발성으로 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휴마시스 이 정도로 좀 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좀 뭐 진 매트릭스. 진 매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뭐 16%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 지난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상한가 이게 진입을 어떤 했고. 이슈가 있었죠? 일단 뭐 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뭐 진단키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단키트보다는 뭐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분사한 어떤 백시텍이라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IPO를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뭐 가치가 한 2,800억 정도, 한 2,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뭐 1조 이상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파트너스와 함께 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지분 가치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분 있습니다. 가치를 보면 지금 한 약 5% 정도 지분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지분 평가로 만약에 1조로 기업 가치를 추정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진 매트릭스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500억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보면은 창투사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투자했던 회사들이 미국에서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들 때문에 뭐 2배, 뭐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백시텍 관리 지금 뭐 시총이 1조 이상 이제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평가가 조금 더 늘어나면은 물론 그 지분 가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강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진입을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5% 500억 정도에 대해서 좀 지분이 좀 낮다고 네, 판단을 하는 생각하는 것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발성일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강력하게 급등하기는 조금 재료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센터장님은 요 종목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 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펀더멘탈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실적 성장 같은 경우는 역시 진단 키트 쪽 수출에 키트. 대한 이슈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와 조금 비슷한 관점이에요. 저는 괜찮은 투자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탄력도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시세 이후에 완전히 추세 자체가 좀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정말 엄청난 재료가 또 수반되어야만 U자형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시점은 좀 보유자 영역에 있어서 철저히 뭐 한 최소 좀 15,000원 이하 매수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까 팔까 의견은 굳이 나누자면 저는 팔까 쪽 의견에 가까운 것 팔가 같아요. 쪽 의견이시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팔가 쪽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0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뭐 N자형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보다는 N자형으로 빠졌다가 다시 뭐 요 가격대 오면은 그렇죠.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만약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만약 뭐 저희와 예상과 달리 어쩌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수량을 계속해서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요새 창투사들 보면 뭐 단기에 뭐 20% 30% 뭐 급등하는 경우들이 뭐 왕왕 있습니다. 근데 지분 가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분이 얼마 정도 있고 이 지분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 시가총액을 좀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 한국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는 지금 뭐 코인베이스인가요? 네, 미국 나스닥 상장 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가치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정도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뭐 물론 이 지금 이 백시텍 같은 경우는 뭐 핵심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에 관련된 핵심 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즉 시장 가치를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상장을 한 이후에 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는 있고요. 그 전에 IPO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 한 요 정도 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좀 정리됐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시젠인데 시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제가 종목 분석도 여러 차례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젠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 상승은 사실 무중 이슈로 이제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올라왔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오늘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능해졌어요. 수출을 가능해졌고 네. 최근에 뭐 남아공 변이라든지 영국 변이들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신규 확진자들은 대부분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졌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회계 이슈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 급락할 때는 회계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어떤 성장성,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121선을 돌파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하락 이후 이제 횡보 국면까지는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또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뭐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팬데믹이 좀 잡힌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센터장님은 또 이 종목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젠 같은 경우 사실상 뭐 키트 진단 키트 쪽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진단 키트 쪽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시젠의 100% 무상증자 이슈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걸로 좀 전망이 돼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사실 좀 상당한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선반영을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의 위치였다고 좀 보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좀 수급들이 좀 기반이 될 것 같아서 뭐 큰 하락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추세를 급격하게 돌리는 그러한 상승도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좁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좁은 박스권 이후가 관건이잖아요. 시장 같은 그렇죠. 경우는 지금 사실 시가총액이 3위인 기업인데 이번 진단 키트 이후에 또 다른 성장 요인은 없을까요? 시장 같은 경우. 딱히 뭐 그렇게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어떤 외형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진단 키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뭐 질병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형은 확대를 할 겁니다. 외형은 다양하게 어떤 적응증을 확대를 하겠지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기반이 되는 제품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요. 부정적이시고. 예. 일단 뭐 센터장 요 만약에 요거를 지금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기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뭐 팔고 다시 그렇죠. 여기 중간 지점에서 많이들 사셨거나 아니면 뭐 20만 원 후반대에서 많이들 많으신 사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빠져나온 분들도 있지만 지금 속절없이 그냥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뭐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시젠 같은 경우 여러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많이 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부정적인 요인들로 남아 있고, 다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번 실적 개선을 토대로 유보 현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추후에 M&A라든지 네. 해외 법인 설립이라든지를 통해서 향후에 뭐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도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술력 같은 경우는 좀 입증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비전들을 제시해보지 않을까. 저는 좀 기업 입장,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은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물 소화 기간이라든지 여러 파동을 좀 거친 이후에나 다시 한번 중장기 추세를 좀 중장기 추세가 좀 상단 파동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매수 단가가 높은 분들, 뭐 27만 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긴 호흡으로 보는 관점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좀. 그러니까 뭐 그 비싼 가격에 지금보다 뭐 10만 원 뭐 정도 더 비싸게 사신 분들 한 5, 6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사신 분들 사실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향후 어떤 다른 투자라든지 M&A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성을 확보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약간 동의하는 게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M&A 이슈라든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제 그런 투자 안에 대해서 실적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아야 그렇죠. 주가가 다시 강한 모습을 혹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일 텐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사실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박스권 뭐 짧은 박스권 혹은 뭐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들 좀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난 또 중장기로 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만 원 후반대 아니면 22만 원 정도를 보시고 뭐 일반 조금 차익실현 혹은 손절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눌림목이 나서 조정을 보이면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좀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에서.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젠 뭐 향후에 어떤 투자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시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팔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까도 좀 유효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급등하기에는 좀 재료가 약하고 네. 무거워졌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팔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좀 봤습니다. 그 가운데 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단기성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을 좀 1순위로 뽑을까요? 저는 아까도 설명드린 건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한 차례 정도는
급등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시젠 정도가 진단 키트에서는 유망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즌 정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는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테마가 좀 많이 죽었고 바이오 혹은 또 정치 테마주 일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살까 팔까 TV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